보험 불만 제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이다운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보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보험에 관한 고민과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보험 불만 제로는 카카오TV와 네이버 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의 보험 불만 제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한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험은 요리랑 같습니다. 시청자님들께서 요리를 하실 때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어떠한 조리 방식을 선택하시냐에 따라서 이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맛이 없는 음식이 될 수도 있죠. 보험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특약을 가지고 어떻게 구성하시는지에 따라서 시청자님들한테 필요한 보험이 될 수도 있고 불필요한 보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최상의 특약들로 최선의 보험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보험 셰프 김진수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또 특별한 구성으로 오늘 방송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오늘 어떤 구성인가요? 네, 제가 저번에 이제 혼자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 너무 이제 준비한 걸 많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시간 내에 다 말씀을 못 드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짧게 이제 제가 준비한 것들을 다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사실상 보험에 대한 기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사실상 이 보험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실상 보험 같은 경우에 내가 뭐 매달 100만 원, 200만 원을 납입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라고 하시면 당연히 많이 가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시죠. 하지만 저희가 이제 옷을 입는데도 순서가 있듯이 보험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출을 해야 되는 순서가 있고 가입을 해야 되는 순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보험을 어떤 식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지,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유리하게 가입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50분 동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보험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구성으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그럼 오늘 첫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암보험입니다. 암이라고 생각하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참 무섭게 느껴지는 질병일 것 같은데요. 현재 암 발병률은 어느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나요? 그렇죠.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들 걱정하시는 질병 중에 하나가 암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암 같은 경우에는 과거보다도 이제 발병률이라든지 완치율이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발병률이 더 늘어나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암의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시고 건강검진을 활발하게 하다 보니까 초기에 이제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습니다. 우리나라 암 같은 경우에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5분 중에 2분이 이제 암의 진단을 받으신다고 하시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분 중에 1분이 이제 진단을 받으시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민의 3분의 1이 이제 암의 진단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암 같은 경우에도 남녀 이제 걸리는 암이 좀 다르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남성분들이 가장 많이 걸리시는 암 같은 경우에는 위, 대장, 폐순이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방, 갑상선, 대장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남성분들이 이제 자주 걸리시는 암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음주하고 이제 흡연을 이제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여성분들보다는 남성분들이 음주라든지 이제 흡연을 더 많이 하시고 기름진 음식을 여성분들보다는 더 많이 이제 섭취를 하시기 때문에 위, 대장, 폐순으로 이제 암의 이제 발병률이 나타나고 있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가족력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남성분들도 이제 가족력으로 인해서 암에 할아버지가 암이시고 이제 아들이 암이고 손자가 암인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이 호르몬적인 암이 더 발병률이 높은데요. 실제로 이 헐리우드 배우 중에 옛날에 안젤리나 졸리 배우 있잖아요. 이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에 어머님이 유방암, 그다음에 이모님이 이제 난소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 이유 같은 경우에는 브라카 유전자에 대한 변이로 인해서 이 유방암과 자궁암에 이제 진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 브라카 유전자가 변이가 될 경우에는 발병률 자체, 즉
가족력으로 인해서 자녀분들도 이제 암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체킹하셔서 암보험을 준비를 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성별별로 주요 발생하는 암이 다른 것 같은데요. 남성의 경우에는 음주와 흡연 등 식습관이 원인이 되는 암이 많겠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이 원인이 되는 암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남녀별로 좀 준비하는 암이 다를 것 같은데요. 그럼 보험에서는 암보험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짚어볼게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실손 다음으로 이제 가장 많이 바뀐 보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2024년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동일하게 일반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일반암 같은 경우에는 유사암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간암이라든지 폐암, 췌장암이 이 일반암에 들어가져 있겠고요. 여기서는 이제 유사암인 별개로 빠져 있는데요. 이 유사암 같은 경우에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암 같은 경우에는 발병률도 워낙 높고 완치율도 워낙 높기 때문에 2024년도 기준으로 일반적인 암이 아니라 유사한 암이라고 분류를 해서요. 가입 금액의 10% 또는 20%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암 진단비 1,000만 원을 가입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갑상선암의 진단을 받으시게 되시면 1,000만 원이 그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100만 원만 지급되는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네 가지 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갑상선에 생기는 악성 종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계성 종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들 건강검진했을 때 용종 제거를 했다라는 얘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이 용종 같은 경우에는 양성 종양으로 들어갑니다. 이 용종을 그대로 방치를 해두시면 다른 합병증이 오실 수는 있지만 이 양성 종양 같은 경우에는 암으로 발전하진 않습니다. 이 암 같은 경우에 이제 악성 종양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 양성 종양의 특성도 가지고 있고 악성 종양의 특성도 가지고 있는 걸 이 경계선에 있다고 해서 경계성 종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암으로 확진을 내릴 수는 없지만 나중에 암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게 이 경계성 종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기타 피부암 같은 경우에는 일반 피부암이랑은 다르게 침윤의 정도가 상당히 미미한 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한 시술만으로 제거가 가능한 게 이 기타 피부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제자리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저희가 암의 진단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 내가 전이가 됐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이 암 같은 경우에는 특성 중에 하나가 세포를 침윤 파괴를 하는 게 가장 큰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제자리암 같은 경우에는 침윤 파괴에 대한 성질을 가지지 않고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암이라고 해서 이 제자리암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네 가지 암 같은 경우에는 유사암으로 분류가 돼서 완치율과 발병률이 상당히 높은 암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다 동일하기 때문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생명보험사에 있는 몇몇 회사에서는 아직까지도 소외감으로 따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소외감 같은 경우에는 남녀 생식기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전립선암, 그다음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하고 자궁암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해보험사에서 이제 일반암 진단비를 가입을 하시고 전립선암의 진단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했으면 1,000만 원이 그대로 지급되는 반면에 생명보험사에 있는 몇몇 회사 같은 경우에는 소외감으로 따로 분류가 되어서 30% 또는 50%만 지급이 됩니다. 즉 손해보험사에서는 1,000만 원이 나오지만 생명보험사에 있는 몇몇 회사 같은 경우에는 300에서 500만 원밖에 지급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외감도 일반암으로 가입하실 수 있는 회사를 찾아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암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가장 유리하게 가입을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소외감에 대해서 분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본인의 약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유사암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내용은 사실 어떤 보험회사나 똑같이 유사암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소외감의 경우에는 내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보험에 따라서 분류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장 범위에 대해서 확인해 봤으니까요. 사실상 시청자분들께서 제일 고민이 되시는 첫 번째 부분이 보험료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료에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보험을 준비해 나가는 게 좋을지 보험료의 관점에서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가 예를 들어 어떤 제품을 구매를 할 때 당연히 처음에 신경을 쓰는 거는 성능을 가장 많이들 신경을 쓰시겠죠. 그리고 성능이 동일한 제품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저렴한 상품을 이제 찾게 되는데요. 보험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건 보장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1, 2년 내고 완납이 되는 게 아니라 최소 10년에서 20년 동안 장기간 납입을 하는 상품이거든요. 그런데 장기간 납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장을 못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보장에 대한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보험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보험회사에서 어떤 형식으로 가입을 하시냐에 따라서 똑같은 갱신, 비갱신이어도 보험료가 적게는 30%, 많게는 50%가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를 총 납입 보험료를 계산을 하게 되면 1,000만 원, 2천만 원에 대해서 가장 큰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보험사에서 이제 상품을 가입을 할 때 보험료가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를 먼저 알으셔야 되는데요. 크가지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갱신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비갱신형이 있습니다. 우선 갱신형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이 지나면 보험료가 오르는 보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계시는데요. 이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오르는 상품이 아니라 변동되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납입 기간 같은 경우에 전기납으로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납 같은 경우에는 전 기간 납입으로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납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변동을 하고 납입 기간이 30년, 50년 납입을 해야 되는 상품이니까 안 좋은 상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정확히는 갱신형, 비갱신형,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다른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갱신형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인데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하시기에는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고 내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하고 총 납입 보험료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갱신형이 있습니다. 비갱신형 같은 경우에는 납입 기간이 정해져 있고 보험료가 변동하지 않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청자님들께서 많이들 가입을 하시고 계시는 20년 납 100세 만기 상품이 이제 비갱신형에 대한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65세가 이하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으로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보험을 유리하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비갱신형을 가입을 할 때 어떠한 방법이 있냐에 따라서 또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제 보통 2000년도 초반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비갱신형 상품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순수 보장형이 있었고 만기 환급형이 있었습니다. 이제 만기 환급형 같은 경우에는 만기 때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이고요. 순수 보장형 같은 경우에는 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만기 환급형 보험보다 40% 정도가 더 저렴한 게 순수 보장형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8년 전후로 해서 무해지 환급형 상품이 나왔는데요. 이건 이제 순수 보장형에서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납입을 하시는 도중에는 환급금이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아예 환급금이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저렴했던 순수 보장형 상품에서도 오히려 더 보험료가 20%에서 30% 정도가 더 저렴해진 상품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나중에 환급을 받고자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노후에 혹시라도 아플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미리 구매를 하는 게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더 좋겠지만 돌려받는 상품하고 이 무해지환급형 상품하고는 보험료 차이가 한 70%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준비를 하실 때에는 비갱신형 무해지환급형을 선택을 하시는 것이 가장 보험료적인 부분에서 유리하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갱신형과 비갱신형으로 보험료 납입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연령대에 따라서 갱신형과 비갱신형 중 나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갱신형 중에서도 무해지 환급형이 좋다는 말씀도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또 암보험을 가입한 데 있어서 우리가 좀 가져갈 수 있는 꿀팁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팁일까요, 전문가님? 네, 사실상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과거보다 이 건강검진에 대한 빈도수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늘어나셨는데요. 지금 2024년도 기준으로 남녀 가리지 않고 30세가 넘으신 분들 중에서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을 뭐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험회사에서 이 고혈압과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이 보험을 가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복잡하게 서류도 제출해야 됐고 심사가 상당히 길었는데요. 요즘에는 되게 간소화돼 가지고 일반 보험하고 똑같이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혈압하고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는 이 혈관 질환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혈압하고 고지혈증 약을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혈관 질환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하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모든 보험을 다 유병자로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암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과 고지혈하고는 전혀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하고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 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유병자 보험으로 준비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암 같은 경우에는 일반 건강체로도 준비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나눠서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보험료적인 부분을 한 20%에서 30% 정도는 절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 한 군데만 알아보지 마시고요. 이제 보험을 알아보실 때는 여러 회사와 그다음에 일반 심사하고 유병자 심사를 정확하게 비교한 뒤에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준비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암보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또 굉장한 꿀팁이 될 것 같은데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등 이렇게 혈압과 관련돼서 약을 계속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혈관 질환에 있어서는 유병자 보험으로 준비를 해야 하겠지만 암보험에 있어서는 이제 건강체로도 준비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암보험을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암보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내용에 대해서 좀 중요한 내용들 한 번 더 짚어주세요. 네, 출산 시기가 많이 늦어지면서 요즘에 이제 어린아이들도 암에 걸리는 확률이 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암 같은 경우에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걸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준비를 할 때에는 요즘 여러 가지 특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암 주요 치료비라든지 아니면 표적 항암 치료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특약들이 나와 있는데 기본적인 토대 같은 경우에는 암 진단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암 진단비를 선택을 하실 때에는 소외감도 일반암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암 진단비로 꼭 준비를 해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험료를 이제 납입을 하실 때 가입 65세 이하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갱신형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근데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실 때 무해지환급형을 사용하신다고 하시면 보험료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절감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혈압하고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암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유병자 보험이 아니라 건강체 보험으로 가입을 하셔야지만 보험료에 대한 이득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험사들마다의 장단점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리고 이 장단점이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이면 변동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한 회사만 알아보지 마시고 여러 회사를 정확하게 비교하신 뒤에 암보험을 준비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암보험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칭찬보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혈관질환 보험입니다. 혈관질환이라고 하면은 암이랑 같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보험에 속할 것 같은데요. 네, 많은 분들께서 이 혈관질환에 대해서는 암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혈관질환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혈관 질환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 1위가 이제 물론 암이지만 2위하고 3위는 뇌혈관하고 심혈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암으로 인해서 사망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 퍼센테이지는 가면 갈수록 물론 우상향하긴 합니다. 우상향하긴 하지만 되게 미미하게 이제 사실상 통계치로 이면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올라가고 있지만 이 뇌하고 심장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보다도 이 사망률 자체가 20%에서 30%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하고 심장도 이제 꼭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뇌하고 심장 같은 경우에 크게 중요하다고 못 느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이 정도로 많이 이제 진단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과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가 두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머리 MRI를 찍으시는 경우는 거의 없으셨잖아요. 근데 사실상 지금 2024년도 기준으로는 실손에서 어차피 MRI에 대한 비용이 다 지급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조기로 진단받으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으시고요. 약을 드시는 분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뿐만이 아니라 뇌랑 심장 같은 경우에도 꼭 잘 준비를 해두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수록 이 혈관 질환에 관련해서 보험도 좀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어떤 보험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네, 보통 이제 암보험을 이제 잘못 가입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소외감으로 지급이 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래 이 전립선암의 진단을 받으면 1,000만 원이 나올 줄 알고 있었던 건데 300에서 500만 원만 지급이 되는 게 암보험을 이제 잘못 가입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뇌나 심장 같은 경우에는 잘못 가입하시게 되시면 단돈 1원 하나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솔직히 엄청나게 네. 화나는 일이에요. 시청자님들께서 보험료를 20년 동안 납입을 하셨다라고 하시면은 3천만 원이라는 상당히 큰 돈을 납입을 하시는데 이 큰 돈을 납입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단돈 1원 하나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뇌하고 심장 어떻게 가입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뇌와 심장과 관련해서 혈관 질환 보험의 경우에는 이제 보험을 내가 잘 모르고 가입을 했을 경우에 나중에 가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어떤 보장들이 있는지 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들에서 이제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걸까요? 네, 사실 제가 뇌랑 심장을 잘 가입하셔야 됩니다. 라고만 말씀드리면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한 가지 예시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A군하고 이제 B군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A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출혈 진단비를 가입을 하셨고요. B군 같은 경우에는 뇌졸중 진단비를 가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두 분이서 동일하게 뇌경색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시청자님들 이 드라마 같은 데 많이 보시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다 들어보셨을 텐데 이 A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출혈을 가입을 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뇌경색의 진단을 받으셔도 단돈 1원 하나 지급이 되지 않으셨고요. B군 같은 경우에는 뇌졸중 진단비를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이 뇌경색에 대한 부분을 100%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뇌라고 들어있어서 사실 이름도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지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극과 극으로 사례가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보장이 안 되는 걸까요? 네, 모든 질병에는 이제 질병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흔히들 감기 걸렸다라는 표현들을 되게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의학적으로 감기라는 질병은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상세불명의 후두염 또는 상세불명의 인후염처럼 저희가 흔히들 얘기하는 코감기 걸렸다, 목감기 걸렸다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듯 모든 질병에는 질병 코드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보험사에서 진단비를 수령을 하시려면 약관상 나와 있는 질병 코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그 질병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질병 코드를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게 뇌출혈 진단비입니다.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6개의 질병 코드,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총 10개의 질병 코드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뇌출혈만 가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뇌졸중에 대한 부분이 아예 보장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 뇌졸중 진단비를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뇌경색 진단비, 그다음 뇌출혈까지도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좀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뇌 쪽 관련 진단비에서는 가장 보장 범위가 넓고 총 질병 코드는 1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뇌혈관 질환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뇌가 두통이 크게 있지 않는 상황에서 머리 MRI로도 크게 이제 진단을 받으시는 게 뇌혈관 질환 진단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뇌졸중이나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이 뇌에 있는 혈관 질환이거든요. 근데 이 혈관 질환이 보통 이제 콜레스테롤을 끼면 이 혈관이 막히겠죠. 이 혈관이 막히거나 꽈리처럼 꼬이는 게 뇌졸중하고 뇌경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뇌출혈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이 혈관이 막히다 못해 나중에는 뻥 하고 터지겠죠. 이게 뇌출혈 진단비입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이제 개발도상국일 때나 아니면 농경 사회가 주로 이제 했을 때는 사실상 뜨거운 날씨에서 농사일을 지으시다가 급성으로 뇌출혈이 오는 경우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었는데요. 사실상 2024년도 기준으로 조금만 두통이 있어도 머리 MRI로 찍으러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증 질환이 뇌출혈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들께서 이 뇌 쪽 질환을 가입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뇌출혈 진단비가 아니라 뇌혈관 질환 진단비하고 뇌졸중 진단비로 가입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뇌에 있어서도 이제 보장 범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가장 넓은 범위인 뇌혈관 질환이나 뇌졸중으로 준비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같은 혈관 질환인 심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심장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심장 질환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오늘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가 있습니다. 이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뇌출혈만큼이나 보장 범위가 많이 협소하진 않지만 협심증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네, 이 허혈성 심장 질환 같은 경우에는 협심증까지도 보장을 하고 있는 게 이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심장에 있는 혈관 질환 중에서 가장 많이 진단을 받으시는 게 협심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시청자님들께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아침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 회장님들이 이제 좀 화가 나는 일이 네. 있으시면 이렇게 심장을 부웅켜 잡고 잠깐 쓰러지셨다가 다음 날 병원에서 나오는 컷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보통 협심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생존율 자체가 상당히 높은 질환이고 발병률도 상당히 높은 질환이기 때문에 이 반드시 심장 질환 같은 경우에도 급성 심근경색을 준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로 준비를 하셔야지만 협심증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로 준비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뇌와 심장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결국 종합해 보면은 보장 범위가 넓게 준비를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이 뇌출혈이란 담보와 급성 심근경색증이란 담보가 굳이 있어야 되나 싶은데요. 이런 담보들은 왜 존재하는 걸까요? 네, 이게 보험이 변하면서 이 보험도 역사가 있거든요. 네, 네. 진단비도 많이 변했습니다. 우선 이 건강보험이라고 보통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는 생명보험사 영역도 아니고 손해보험사 영역도 아니고요. 정식적으로는 이제 제3보험이라고 해서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가 다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진단비라든지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생명보험사가 손해보험사보다 더 판매를 일찍 시작을 했거든요. 먼저 시작을 하다 보니까 손해율이 점점 늘어난 형태인데요. 이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 90년도 말에 이 뇌혈관 질환 진단비하고 비슷한 특약이 있었는데 손해율이 늘어남에 따라서 뇌졸중 진단비로 2000년도 초반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2005년 전후로 이 뇌졸중 진단비에서 뇌경색 및 뇌출혈 진단비라고 해서 뇌경색에 대한 부분까지만 보장을 해주는 진단비가 있었고요. 생명보험사에 있는 몇몇 회사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 이후부터는 뇌출혈 진단비 위주로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2021년도 기준으로 생명보험사에서도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출시를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지만 가격적인 부분, 보험료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손해보험사가 좀 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비교를 해보시고 준비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보험의 역사와 함께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또 들어보니까 보장 범위가 넓게 최대한 준비해야 한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뇌나 심장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서 좀 같이 준비해 보면 좋을 특약이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같이 준비할 수 있는 특약이 있을까요? 네, 같이 준비를 해야 되는 특약이 아니라 꼭 네.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특약이 있습니다. 이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보장 범위가 상당히 넓다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단점도 한 가지가 있는데요. 최초 1회암만 받고 없어지는 특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암 진단비 같은 경우에도 최초 한 번만 받고 없어지는 특약이지만 암 같은 경우에는 재수술을 할 확률이 크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뇌나 심장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다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제가 앞서서 이 뇌졸중이다, 뇌경색이다는 이 뇌혈관에 발병되는 질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과거랑은 다르게 이 뇌졸중에 대해서 수술을 하실 때 과거처럼 절제 개복을 해서 머리를 이제 열거나 심장을 여는 수술 같은 경우에 많이 하지 않고 초기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시술만으로 이제 치료를 받는데요. 제가 이제 표를 한 가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하고 심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스텐트 삽입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혈관이 막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안에다가 스텐트를 삽입시켜서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시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시술 같은 경우에 이 스텐트가 영구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마다 재시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앞서서 제가 뇌혈관 질환 진단비하고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최초 한 번만 받고 없어지는 특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3년 뒤에 다시 스텐트 삽입술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을 때 내가 사실상 받을 수 있는 건 실손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술비를 꼭 같이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데요. 이 수술비의 가장 큰 장점은 수술을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이제 뇌혈관 질환 진단비 3천만 원,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수술비를 2천만 원을 가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뇌졸중으로 인해서 스텐트 삽입술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처음에는 실손으로 어차피 병원비가 나오니까 그건 차치하고 진단비하고 수술비로만 대략 5천만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나서 내가 3년 뒤에 다시 스텐트 삽입술을 했을 때에는 이 3천만 원은 사라졌거든요. 근데 반대로 내가 좀 더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수술비를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뇌혈관 질환 수술비로 2천만 원을 더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마다 수술을 하실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를 준비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뇌혈관 질환 수술비,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도 같이 준비해 주시는 것을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심장과 뇌를 준비할 때 꼭 같이 준비해야 하는 이 담보들에 대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최초 1회한이라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반복 지급이 되는 수술비도 함께 준비해 주는 게 좋다는 말씀도 남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병력이 있으신 분들께서도 이 혈관 질환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아까 암보험 말씀하시면서 이제 혈관 질환에 관련해서는 유병자로 꼭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유병자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이유를 제가 이제 표로 만들어 왔습니다. 네. 우선은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보통 이 혈관 질환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이제 고혈압 약을 드시거나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이 이제 혈관 질환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데 이 40세 남성 기준으로 제가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보험료를 산출을 해봤습니다. 40세 남성이고요. 20년 납 100세 만기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반 심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고혈압하고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는 혈관 질환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일반 심사에서 준비를 할 때는 할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할증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보다 걸릴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좀 더 보험료를 많이 내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할증 심사로 준비를 하시게 되시면 91,1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편, 325 간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게 이 325 간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간편보험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 325 간편을 나왔거든요. 이 325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이제 수술 소견, 입원 소견, 그다음에 진단이 또 추가가 됐고요. 2년 이내에 입원 수술에 대한 부분을 고지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5년 이내에 암에 대한 내용을 이제 알리르무 고지 사항에 포함하고 있는 게 이 325 간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25 간편 같은 경우에는 88,780원이고요. 그다음에 3년하고 5년만 보는 355 간편 같은 경우에는 64,960원. 그다음에 3텐5라고 해서 최근에 나온 유병자 보험이거든요. 이 3텐5 같은 경우에는 58,840원에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 일반 심사에서 이제 할증으로 붙었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지금 97,000원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저렴한 유병자 보험에 대한 보험료는 58,000원입니다. 대략 한 4만 원 정도에 대한 보험료가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20년으로 환산을 해보면 1년으로 따지면은 48만 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년으로 계산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900만 원에서 1000만 원에 대한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력이 있으신 분들 제가 아까 여러 회사에서 비교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과거에 있는 유병자 보험 같은 경우에 다 동일했습니다. 다 325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각 보험사들마다 보험에 대한 형태가 거의 매를 달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보험회사는 A보험사가 있고 B보험사가 있으면 당연히 경쟁업체잖아요. 그러면 A보험사가 좀 더 유리한 유병자 보험을 냈다라고 하면 B보험사 입장에서는 고객을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유병자 보험으로 준비를 이제 만들어내고 출시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보험사가 제가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는 방송 이어서기도 하지만 시청자님들께서 언제 준비를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어느 회사가 가장 유리한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준비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한 보험사가 아니라 여러 회사를 비교해 보시고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각 보험사들마다 장점만 뽑아서 가입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보험을 유리하게 가입을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유병자 보험의 경우에도 보험사마다 그리고 가입 시점에 따라서 계속 소비자들에게 유리하게 발전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혈관 질환에 대해서 준비하실 때 유병자 보험 꼼꼼하게 비교해 보시고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혈관 질환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내용 중에서 좀 중요한 내용들 한 번 더 짚어주세요. 네, 뇌혈관하고 심혈관, 과거보다 훨씬 더 발병률하고 이제 사망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비를 준비를 하실 때 암 진단비만 준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뇌랑 심장도 균등하게 꼭 같이 준비를 해두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겠고요. 암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잘못 가입을 하면 기대하셨던 이제 진단비를 못 받으실 뿐이지 지급이 안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뇌나 심장 같은 경우에는 단돈 1원 하나 지급이 안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보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하고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로 준비해 두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겠고, 이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보장 범위가 넓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최초 한 번만 받고 소멸이 된다라는 단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하실 때마다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도 꼭 같이 준비를 해 두시고요. 일반 건강체도 마찬가지지만 유병자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들마다 너무나도 상이하기 때문에 한 회사만 알아보시지 마시고 여러 회사를 정확하게 비교한 뒤에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준비해 두시는 것을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칭찬보험인 혈관질환보험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칭찬보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세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보험 리모델링입니다. 지금까지 암, 뇌, 심 이렇게 3대 진단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도 그럼 내 보험이 제대로 가입돼 있나 고민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오늘 보험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사실 이 보험이 어려운 게 뭐냐면요. 사실 뭐 수학처럼 1 더하기 1이라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사실상 이 갱신형 같은 경우에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상 30세이신 분들이 가입을 하고 2년 뒤에 이제 암의 진단을 받게 되시면 사실상 그분들한테는 비갱신형보다는 갱신형이 더 좋은 보험이 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언제 아플지 모르기 때문에 통계를 가지고 이제 보통 보험을 준비를 해 두셔야 되는데요. 이 보험을 준비를 해 두실 때는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옷을 입을 때도 옷을 입는 순서가 있잖아요. 속옷을 입고 그다음에 티셔츠를 입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겉옷을 입는 게 옷의 순서이듯이 보험도 마찬가지로 내가 물론 겉옷으로만 이제 잘 입을 수만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사실상 그런 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보험료를 지출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옷과 마찬가지로 보험도 가입을 해야 되는 순서, 그다음에 내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보험에 대해서 잘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 지출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줄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가장 먼저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보험을 준비하는 순서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제 리모델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서 보험을 처음부터 이렇게 순서를 지켜서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이 리모델링을 진행을 해야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네, 보통 이제 리모델링은 이제 보통 이제 집 리모델링을 네. 보통 이제 많이 하는데 그걸 제외하고 리모델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이제 보험이 좀 유일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보험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전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사실상 저희가 가전제품을 구매를 했어요. TV를 구매를 했는데 3년 뒤, 5년 뒤 얘가 뭐 물론 망가질 수는 있겠지만 갑자기 3년 뒤, 5년 뒤에 이게 불량이었다라고 알게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게 보장이 되겠지라고 가입을 해요. 그러고 나서 20년 뒤, 30년 뒤에 내가 진단을 받고 내가 가장 필요할 때 보장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상 이 보험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지연, 혈연, 학연으로 이제 보통 이제 처음으로 판매가 되었고 정확한 설명을 못 들으시고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보다 중요한 건 왜 하셔야 되는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 보험이 왜 안 좋은지를,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리모델링을 하셨을 때 또 찜찜하시지가 않으시고 보험료를 납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아깝지 않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리모델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 제 최신 사례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35세 미혼 남성분이셨습니다. 이제 보통 35세 미혼 남성을 생각을 했을 때 가장 필요한 보험이 무엇일까? 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아직도 30세가 넘으면 남자는 종신보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종신보험은 말 그대로 사망보험이잖아요. 이 사망보험금이 왜 필요할까요? 네. 왜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남아있는 가족이 있거나 좀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부양 가족이 있을 때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는 내가 외벌이 가장이었을 때 내가 일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되면 이제 내 부인도 있을 거고 내 자녀도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됐을 경우엔 그분들이 사회로 다시 돌아갈 때까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종신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상 35세 미혼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종신보험보다는 내가 살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진단비, 그다음에 실손 의료비, 그다음에 수술비가 가장 필요하신 분이었는데요. 우선 제가 맨 처음에 이분을 이제 만나서 증권을 맨 처음 열람을 했을 때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보험은 한 건을 가입을 하신 상태셨고요. A생명에 있는 종신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납 종신인데요. 사실 이 종신 같은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뜻하지 않고요. 정확히는 마칠종자의 몸신자를 써서 죽을 때까지 보장이 되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납입 기간은 20년 납이고 그다음에 사망에 대한 보장은 돌아가실 때까지 보장이 되는 종신 상품이었습니다. 보험료는 35만 2,700원을 납입을 하시고 계셨고요. 보장 내용에 대해 살펴드리면요. 사망보험금 1억 원, 그다음에 상해 후유장애 80% 이상으로 지금 5천만 원 가입이 되어 있으셨고요. 뇌출혈 진단비 2천만 원,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2천만 원, 그다음에 질병 입원 일당 2만 원이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우선 이분을 제가 좀 진단을 좀 내려보면요. 35세 남성 미혼인데도 불구하고 사망에 대한 부분에 보험료가 70% 정도가 들어가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내가 지금 가장 필요 없는 보험에 이 35만 원이라는 보험료 중에 70%가 지금 종신, 사망에 대해서 이제 지금 납입을 하고 계시는 상태셨고요. 그다음에 상해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후유장애라고 하면 3%부터가 가장 경미한 질환이고 80%가 가장 중증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증 후유장애인 80% 이상 후유장애를 가입을 하시고 계셨고요. 그다음에 뇌랑 심장 같은 경우에는 진단비가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가입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보장 범위가 가장 협소한 뇌출혈 진단비,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로 가입이 돼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질병 입원 일당이 가입이 돼 있으셨는데요. 사실상 요즘 2024년도 기준으로 질병으로 인해서 뭐 6개월 이상, 1년 이상 입원하는 경우는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흔히들 암의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면 상당히 무서운 질환이잖아요. 근데 이 암조차도 항암 치료를 통원 치료를 받지 입원 치료를 받지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질병 입원 일당에 대한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질병 입원 일당에 2만 원 가입돼 있으신데 이 2만 원에 대해서 보장을 받기 위해서 매달 내시는 보험료가 2만 원이에요. 그러면 1년 돈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24만 원이고 이분이 질병으로 인해서 입원하는 것을 보장받기 위해서 총 납입하시는 보험료가 480만 원입니다. 근데 저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질병으로 인해서 480일을 입원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병 입원 일당도 잘못 가입하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실손하고 암 진단비에 대한 부분이 아예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왜 이렇게 가입을 하셨을까라는 좀 의문점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저를 만나서 네. 이제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우선 리모델링을 진행을 했을 때 보험사는 이제 두 군데로 나눠서 준비를 했고요. 상품은 이제 3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이 B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이 진단비라든지 아니면 수술비에 대해서 상당히 강점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은 B손해보험사로 나눠서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C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운전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이라든지 실손에 대한 보험료적인 부분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실손의료비하고 이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C손해보험사로 나눠서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손해보험에 있는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20년나 100세 만기 비갱신형입니다. 단돈 일어나나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을 준비를 해드렸고요. 보험료는 12만 9천 원입니다. 보장 내용을 살펴드리면요. 이제 가장 경미한 질환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해 후유장애 3%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거 1억 원, 그다음에 암 진단비 5천만 원,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진단비 3천만 원, 그다음에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3천만 원, 그다음에 뇌혈관하고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 각각 2천만 원씩, 그다음에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서 수술을 받았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를 각각 30만 원과 100만 원, 그다음에 131대에 대해서 질병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131대 수술비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해드렸고요. 그다음 C손해보험에 있는 실손의료비 같은 경우에 납입 기간은 정기납으로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12,100원이고요. 그다음에 입원을 했을 때에는 5천만 원 한도, 통원을 했을 때에는 20만 원 한도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C손해보험 실손의료비로 준비를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20년 납 20년 만기로 준비를 해드렸고 보험료는 10,000원입니다. 보통 이제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많은 분들이 2만 원, 3만 원, 뭐 많이 내시는 분들은 5만 원, 6만 원까지 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운전자 보험을 왜 가입을 해야 될까? 어떤 걸 가입을 해야 될까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꼭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있고요. 두 번째는 벌금 담보, 세 번째는 변호사 선임비가 있는데요. 사실상 이 3가지 특약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을 하시지만 절대로 보장을 받으시면 안 되는 특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일반적인 데서 운전자 보험을 보장을 받는 게 아니라요.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행인이 와가지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행인이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 중상해를 입게 되면 이거는 민사가 아니라 이제 형사사건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이 형사사건으로 넘어갔을 때 보장을 받는 게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비, 그다음에 벌금 담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2억 원, 변호사 선임비 5천만 원, 그다음에 벌금 3천만 원 준비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사고가 나시면 바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자부상 진단비도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리모델링 전후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많이 달라졌다는 점이 확 와닿는데요. 그럼 정리해서 이 전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비교까지 해볼까요? 네, 리모델링 전후를 이제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전 기존 보험 같은 경우에 35만 원 정도를 납입을 하시고 계셨죠. 그리고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보장에 대한 부분은 15만 원으로 약 2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장 내용을 살펴볼게요. 기존에는 암 진단비가 없었던 게 3천만 원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뇌랑 심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가장 보장 범위가 협소했던 뇌출혈 진단비하고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만 있었지만 이게 뇌혈관 질환 진단비하고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로 보장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또한 이제 수술비에 대한 부분도 아예 없으셨던 부분들이 뇌랑 심장 수술비 2천만 원씩, 그다음에 질병하고 상해에 대한 수술비도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기존에 이제 없으셨던 운전자 보험이라든지 이제 실손 의료비를 다 같이 준비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한 2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당장 20만 원이면 물론 큰 돈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납입 기간을 20년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총 납입 보험료에 대한 게 차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장 범위 지금 당장 이분이 필요하셨던 사망보험금이 아니라 필요하셨던 진단비하고 그다음에 실손 의료비, 운전자 보험을 준비를 해드렸고 보험료에 대한 부분도 한 20만 원 정도 매달 20만 원 나가는 걸 절감을 시켜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20만 원으로 이분이 가장 필요하게 생각을 하셨던 게 또 연금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추후 남은 금액 가지고는 연금까지도 제가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리모델링 전에는 사실 이렇게 목적성이 명확하지 않게 보험료만 납입하는 형태였던 것 같은데요. 리모델링 이후에는 그동안 부족했던 진단비와 실비, 그리고 운전자 보험까지 준비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준비를 했는데도 보험료 측면에서는 훨씬 더 절감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보험이 목적성에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 번 더 판단해 보시고, 그리고 리모델링을 진행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의 보험 불만 제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